서화로 만나는 정조의 인생.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 특별전 들여다보기 2부. 글과 그림으로 영조와 정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 특별전에는 흥미로운 문화유산들이 여럿 출품되었는데요. 효손은인, 기사개첩, 강세왕 초상, 허목초상 등 세계 기록유산, 국보, 보물을 포함한 진귀한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했던 유물들을 여럿 접한 참 즐거운 전시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탕평평 특별전 속 서화들을 중심으로 정조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조는 어떤 사람인지, 둘째로 정조와 함께한 신하들은 누가 있었는지, 셋째로 정조와 아버지 사도세자가 엮인 흔적들을, 마지막으로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다녀온 7박 8일간의 나들이를 살펴볼게요. 하나, 정조는 어떤 사람인가?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입니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아들이자 제21대 국왕 영조의 손자이죠. 영조에게는 사도세자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효장세자예요. 효장세자는 너무나 어릴 때인 한국식 나이로 10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렇기에 부인은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는데요.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저승으로 보낸 후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정조는 즉위 첫날 대신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는 종통의 중요함을 위해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다. 아, 예전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은 둘이 아니다라 밝힌 나의 뜻을 볼 수 있다. 얘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인정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제사의 절차는 마땅히 대부의 예법을 따르고 태묘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 정조는 이와 같이 본인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나 공식적으로 효장세자를 이어받았음을 명확하게 밝혀요. 사도세자에 대한 대우도 왕실이 아닌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에 의해 아버지가 둘이라는 심상치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태어난 정조는 범상치 않은 재능을 가진 빼어난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영조의 질문에 막히지 않고 답을 해내는 영특함을 보였고, 학문을 좋아하는 만큼 평생 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정조가 세손 때부터 쓴 일기는 왕의 일기 형식으로 편찬된 사서인 일성록의 토대가 되었고, 정조가 쓴 수많은 글들은 홍제전서라는 이름의 문집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분량이 최종 완성분 기준 184권 100책에 달합니다. 정조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요. 보물, 정조 어필, 제 문상정사, 보물, 정조 한글 어찰첩, 보물, 정조 필, 파초도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 솜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운동 능력도 탁월했어요.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하여 50발 중 49발을 맞췄다. 임금이 활을 쏘아 영거푸 명중시키고는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가 요즘 49발만 맞추고 멈추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러고는 첫 화살을 쏘고 나머지 4발을 또 쏘아 모두 명중시켰는데 15발 중 14발을 맞췄다. 의도해서 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조는 어마어마하게 활을 잘 쐈죠.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며 그림도 잘 그리고 활도 잘 쏘는 온갖 재능을 갖춘 행운아이자 가족 간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불우나. 정조는 행운아이자 불운아였습니다. 둘, 정조와 신하들. 정조는 신하들과 참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아끼는 신하 정민씨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손수 송별시를 써서 선물했는데요. 보물 정조 어필 신재학 정민씨 출안 호남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정성 어린 송별연에 여러 차례 술잔 오갔으니 내일이면 그대를 보내러 동장나루로 나가겠지. 지금 풀어야 할 난제는 바로 백성을 보살피는 것. 예로부터 지방을 돌보는 것은 가까운 신하에게 의지했다네. 새로운 관찰사 보기 위해 사람들 몰려들 테고 그대 어머니 건강은 아무 탈 없으리라. 누가 기름이 공북루인 것은 우연이 아닐지니 밤마다 누각에 올라 북쪽 대궐을 바라보겠지. 정조의 글씨도 마음도 참 유려하죠. 철옹성이 있는 평안도 영변의 부사로 임명된 서영수에게 선물한 글씨도 오늘날까지 전해옵니다. 부임지로 떠나는 영변 부사에게 주다. 만길이나 우뚝 솟은 철옹성. 높이 열린 성문은 곧 그대가 가는 길. 강동에서 멀지 않고 성천에서도 가까우니 익숙한 길 가벼운 수레로 그대를 보내노라. 정조의 마음을 담은 큼직한 필치가 아주 멋진데요. 멀리 떠나는 길에 이런 큰 선물을 받으면 없던 충성심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조는 신하들과 단순히 친근한 수준을 넘어 깊은 속내까지 털어놓았어요. 보물, 정조 어찰첩에서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조 어찰첩은 정조가 노론을 이끌던 주요 인물인 심원지에게 5년 동안 보낸 300여 통의 편지를 모아놓은 첩이에요. 평소 궁궐에서 만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편지를 일주일에 한 통꼴로 보내는 긴밀한 사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조는 심원지에게 아들의 소학 공부를 도와준 감사의 표시로 전복, 광어, 홍합,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요. 편지에 욕설을 섞어가며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여요. 요즘 뱃속에 화기가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질 않네. 여름 들어 더 심해졌는데 그간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옆에 약바구니를 두고 내키는 대로 다려 먹고 있다네. 이처럼 정조에게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터놓는 믿음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씨름, 무동 등 작품으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도 정조 때에 활동한 신하인데요. 그의 작품 중 정조와의 예술적 교류를 보여주는 병풍이 있습니다. 주희의 시에 담긴 뜻을 그림으로 담아낸 주부자 시의도 병풍이에요. 김홍도는 주부자 시의도를 그려 정조에게 올렸고 정조는 이를 보고 답시를 남겼습니다. 한 폭만 살펴볼까요? 둥근 달 아래로 유유히 물을 흐르는 깊은 계곡이 보이는데요. 주희가 은거했던 무의구곡 속 제4곡의 경치를 읊은 시가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사곡의 동쪽 서쪽에 두 암석이 있으니 바위꽃에는 이슬 맺히고 푸르름 들이었네. 금개 울음소리도 먹고 보는이 하나 없는데 빈 산에는 달빛이 가득 차고 못에는 물이 가득하구나. 시와 그림이 잘 어우러지죠. 정조는 이를 보고 다음과 같은 답시를 남깁니다. 몇 굽이 맑은 계곡에 몇 굽이 바위인가.
꽃이 곱고 고운 곳에 버들은 축축 늘어졌구나. 물고기, 새와 함께 속내를 털어놓은 지 오래니. 구름빛이 곧장 푸른 못에 쏟아지네. 시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에 대해 답시를 남기고 정조와 김홍도의 교류가 참 운치 있어요. 셋, 정조와 아버지 사도세자. 친아버지가 왕의 명으로 죽은 사도세자라는 점은 정조의 정통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경종 독살설을 비롯한 각종 정통성 문제로 고생했던 친할아버지 영조가 자신의 귀한 손주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결함을 만들어준 셈이죠. 정조는 왕위 등극 전후로 사도세자의 평가를 차근차근 바꾸며 자신의 결함을 줄여나갑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일을 먼저 돌아볼까요? 영조 52년 왕세손이던 정조는 승정원 일기에서 사조세자의 일을 없애달라 상소를 올립니다. 아, 이모년의 그 일은 성상께서 종사를 위해 마지못해 하신 일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때의 사실이 다 실려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못 본 사람이 없고 본 자는 전하며 들은 자는 이야기 나눠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일기를 그대로 두고 안 두고는 전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신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왕세손의 지위에서 물러나 숨어 지내며 단지 하루 3번 삼가 문안드리는 것뿐입니다. 영조는 손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도세자의 일이 담긴 승정원 일기를 씻어 없애라 명하고 효도하는 손주라는 의미로 효손이라 적힌 도장을 내리는데요. 그 효손 도장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은색 거북이가 올라앉아 있어요. 효손 도장은 붉은 함에 넣어 보관하였는데요. 영조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점을 강조해 어필은인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정조는 이 붉은 효손 도장함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앞에 두어 자신이 영조에게 인정받은 왕위 계승자임을 명백히 밝혀요. 이 그림은 정조 7년에 있었던 행사 장면을 담은 진하도 병풍입니다. 삼폭에 창덕궁 인정전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인정전의 중심에 왕이 앉는 어좌가 있고 그 앞쪽에 빨간 보자기로 싼 효손, 은인함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효손 은인을 이용해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정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병풍이에요. 이번에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미지를 바꿔나간 흔적을 살펴볼까요? 정조는 꾸준히 사도세자를 추승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위 첫 해에는 장헌 2글자를 추가하여 사도세자에서 사도 장헌세자가 되고 정조 7년 사도 수덕동경 장헌세자가 되고 정조 8년 사도 수덕동경 홍인경지 장헌세자가 되고 정조 19년에는 또 8자를 더해 사도 수덕동경 홍인경지 장윤융범 김영창유 장헌세자가 됩니다. 처음 장헌이라는 시호를 올릴 때는 옥도장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사도 수덕동경 홍인경지 장윤융범 김영창유 장헌세자가 될 때는 금도장을 만들어 아버지 사도세자를 임금의 격에 준하여 추송하였죠. 이러한 정조의 행동들은 친아버지를 향한 효도이자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당위를 넘어선 깊은 한과 서름에서 비롯된 모습인 듯 싶습니다. 넷. 정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나들이. 1795년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한 해였는데요. 정조는 이해 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친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참배한 후
수원 화성에서 회가변을 벌입니다. 이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데요. 행사의 예행 연습을 위해 제작한 대규모 예시 그림인 화성원행 반차도, 행사 중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골라 그린 화성원행도 팔폭병풍, 행사를 마친 후 작성한 보고서인 원행을묘 정리의궤, 원행을묘 정리의궤 속 주요 그림들을 모은 화첩인 원행 정리의궤도가 이 행사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입니다. 얼핏 보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죠. 1795년 그날의 행사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화성원행도 팔폭병풍을 참조해 살펴볼게요. 행사는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한양을 떠납니다. 한강을 건너 점심을 먹은 뒤 잠은 시흥에서 잤어요. 둘째 날 화성행궁에 도착합니다.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의 중심에 있는 행궁인데요. 행궁이란 임금이 돌아다닐 때 머무는 별궁입니다. 정조 일행은 행사 기간 동안 이곳 화성행궁을 거점으로 하여 움직였어요. 셋째 날에는 향교를 참배하였는데요. 화성원행도 팔폭병풍의 제1폭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수원화성의 서쪽에 자리한 팔달산이 화면의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그 남쪽으로 수원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건물이 있어요. 향교 주변으로 군사들이 늘어서서 지키고 있는 모습과 멀찍이서 이를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정조는 향교를 참배한 후 과거 시험을 거행하여 문과와 묵과 급제자를 뽑았는데요. 화성원행도 병풍의 제2폭이 바로 화성행궁의 낭남원이라는 건물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마당이 꽃이 대롱대롱 달린 어사화를 쓴 합격자로 가득하네요. 넷째 날, 정조는 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친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융원에 다녀옵니다. 현융원은 대한제국 때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융릉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오늘날 융릉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융릉 곁의 건릉에는 정조와 효의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어머니 혜경궁 홍씨, 아들 정조가 만난 이날은 정조 가족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자 수많은 생각이 드는 날이었을 거예요. 현융원에 다녀온 정조는 수원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팔달산 서장대에 올라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화성원행도 병풍의 제5폭의 야간 군사훈련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림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서장대인데 실제 모습보다 훨씬 크게 그려 강조하였어요. 가득 늘어선 군사들도 보이고 야간 훈련이라 곳곳에 불을 지핀 모습도 보입니다. 수원화성의 주요 건물들을 살피기 좋은 그림이니 오늘날의 모습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서장대가 있는 화면의 위쪽이 서쪽입니다. 수원화성의 서문인 화서문, 북문, 장안문, 아래로 수원천이 흘러가는 북쪽 수문, 화홍문, 지휘소이자 정자의 기능을 한 아름다운 방화수류정, 동문인 창룡문, 남문인 팔달문, 화성의 중심에 자리한 화성행궁입니다. 화성행궁 뒤로 보이는 서장대가 그림과 달리 아주 조그맣죠. 화성행궁 건물 중 이 건물은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발표한 낭남원이고 이 건물은 바로 살펴볼 봉수당이에요. 다섯째 날,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엽니다. 화성원행도 병풍의 제3폭
내용인데요.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들에게서 잔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여섯째 날, 화성의 노인들을 불러 양로연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 광경이 화성원흥도 병풍 제4폭에 묘사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향한 효도를 좀 더 넓혀 동네 어르신들도 다 모셔 잔치를 베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양로연 외에 또 다른 행사도 있었어요. 활도 쏘고 불꽃놀이도 하였습니다. 화성원흥도 병풍 제6폭의 그림 속에 두 행사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활쏘기 관역도 보이고 불꽃놀이 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바닥에서 붉은 선만 튀어나온 것이 요즘의 불꽃놀이와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땅 속에 폭발물을 묻고 터트리는 방식의 불꽃놀이라 이렇습니다. 몰려든 구경꾼들이 아주 많네요. 일곱째 날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한양으로 출발해야 하는 날입니다. 화성원행도 병풍 제7폭에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기나긴 행렬이 그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행사였음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덟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는 시흥행궁을 출발해 한강을 건너 궁으로 돌아갔는데요. 화성원행도 병풍의 마지막 폭 속에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배를 다닥다닥 연결해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지나왔어요. 이로써 수많은 인원이 동원된 7박 8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수원화성 나들이는 정조 개인으로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조선의 왕 정조로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치르고 이를 백성들이 여유로이 구경하였던 이상적인 한때였습니다. 마치며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탕탕평평전 속 영조와 정조의 삶을 둘러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탕탕평평전을 관람하고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이래저래 눈여겨보고 들여다보며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던하게 지나치던 영조라는 두 글자, 정조라는 두 글자에 담긴 무수한 사연이 아주 놀라웠고, 두 왕의 삶을 들여다보며 여느 한 개인의 인생사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18세기 조선의 정치, 문화를 비롯한 온갖 시대상을 관찰할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